하지만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직업이 트레이너예요. 누군가한테 운동을 지도하는데 기본적으로 지 몸 하나도 못 만드는데 무슨 트레이너를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헬스 호도사 범입니다. 헤로TV 1편을 원래 바로 찍기로 했었는데 제가 좀 스케줄도 있었고 좀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좀 늦게 찍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편은 지난번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T 시장에 유독 왜 이렇게 사기꾼과 양아치가 많은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 사기꾼과 양아치들이 많아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순서대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경제와 문화가 같이 상승을 하고 발달을 하면서 생활이 많이 좋아졌죠. 윤택해지고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수명도 길어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환갑잔치라고 해서 마을에서 잔치를 할 정도로 수명이 좀 짧은 편이었지만 요즘엔 어때요? 수명이 많이 길어지고 이제 나이가 60만 돼도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 이렇게 저희도 부르고 있죠. 뭐 요즘 나이 계산법이 곱하기 0.8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건강이 좀 화두가 되고 관심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헬스 이 건강 쪽 관련된 업종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헬스장을 개업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트레이너로 전향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기본적인 배경은 이렇게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업종으로 따지면 전문직입니다. 이렇게 회원들, 고객들의 몸을 관리해주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전문직인데, 그 전문직이라는 직종에 비해서 실력과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에서는 공인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명 생체라고 해서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이 생체 자격증은 보통 일반 분들도 대략 한두 달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패스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물론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쉬운 국가고시 하면 보통 이제 운전면허를 떠오르는데, 운전면허증 따는 것보다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뭐 공무원 자격증이나 국가고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도 한두 달 또는 뭐 두세 달 정도 공부하시고 구술시험과 실기시험, 연수까지 거치시면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마저도 없는 트레이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리고 사실 CEO들도 체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거나 업장을 꾸려나가다 보면 급한 마음에 채용을 하는 경우가 좀 다반사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많이 안 가겠죠. 의사를 예를 들어보면 의사들은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교육을 거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패스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고 보고 자라온 이 환경 내에서 법률 쪽이나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은 암묵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전문성을 검증해주고 있고 노출을 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고가의 장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전문의 자격증과 뭐 의사 자격증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이 환경적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간 환자들은 이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해서 CEO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CEO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다 보니까 그 조직 자체는 말할 필요가 없이 전문성이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경력이나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하고 단연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 회원님들을 케어한 케이스들을 토대로, 즉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센터를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면 너무 좋은 그림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센터를 오픈할 수 있고, 생체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증을 빌려서 대여를 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봤어요. 저는. 뭔 개소리야! 무분별하게 창업을 하고 센터나 PT 샵을 차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이유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이유의 연장선인데 거기서 채용되는 트레이너들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요 대상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 무분별한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채용이 되냐면 대체적으로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이거예요. 회원으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PT를 뭐 1년 또는 짧게는 6개월을 받고 몸을 만들었는데 몸이 너무 잘 나온 거죠. 선생님과의 시너지도 잘 맞았고 다행히 뭐 운동과 영양이 잘 맞거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요소들이 너무 좋아서 몸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뭐 이런 것처럼 개떡같이 운동을 해도 몸의 유전자 베이스가 좋으면 뭐 몸은 잘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고 바디 프로필을 찍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회를 나갑니다. 큰 대회든 작은 대회든 나가서 입상을 하고 트로피를 받아오고 경기 이력을 통해서 아 나는 이제 트레이너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구나 라고 이제 앞서 나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너가 되는 거죠. 그나마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가 다이어트도 했고 대회도 나가고 프로필 사진을 찍고 이런 경험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기와 비슷한 체형의 몸이나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니까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최악입니다. 소위 이제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죠. 엄마 아빠 등골 빨아먹는 동네 백수 양아치들. 엄마 아빠 돈을 받아서 할 거 없으니까 PC방 갔다가 헬스장 가서 운동은 합니다. 놀긴 노는데 소위 말해서 밥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몸은 키워야 되겠고 어디서 본 건 있기 때문에 프로틴 마시면서 닭가슴살 씹으면서 세 보이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레지미 이런 문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몸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어영부영 허송세월 보내다가 주변에서 한마디 하죠. 누군가가 또는 뭐 트레이너가 그러지 말고 트레이너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야 너 트레이너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듣죠. 한두 번 듣다가 보면 내가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별거 없죠. 나오는 게. 이것도 좀 문제긴 한데 일단 별거 없어요. 생치 한번 따볼까? 도전을 합니다. 떨어지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먹고 사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 트레이너의 직업의 특성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실패를 하면 일단 이력서를 넣습니다. 주변의 트레이너나 선배 또는 트레이너 친구들이 있는 지인의 말을 듣고 야 일단 지원을 해봐라. 너 몸 좋으니까. 그리고 막상 갔는데 아까 3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CEO를 만나서 덜컥 채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얘기하겠죠. 야 나 트레이너 됐다. 그렇게 출근을 하고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정작 교육을 해줄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배우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구 사용법이나 기본적인 스쿼트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근데 그조차도 제대로 배우면 괜찮은데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트레이너가 되는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케이스라고 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문직인데 저희 나라에서 전문직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의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은 그렇게 전문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트레이너들은 어때요? 프리랜서라는 말조차도 잘 안 붙입니다. 영업직 또는 서비스직이라는 직군으로 요즘에 많이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중간에 하던 얘기 중에 직업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직업을 폄하하거나 특정 직업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할 거 없으면 야 너 기술이나 배워라 또는 너 노가다나 뛰어라. 그리고 한 20년 전만 해도 야 너 그렇게 할 거 없으면 택시 자격증이나 따서 택시나 해. 근데 불과 한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들려오죠. 야 너 할 거 없으면 트레이너나 해라. 이런 부분들이 저처럼 직업 자체를 사랑하고 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상처인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윗대에서부터 똥을 싸왔고 그 똥을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PT 시장에 양아치랑 사기꾼들이 많이 유입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그 양아치들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봤어요. 유형은 총 6가지고요. 첫 번째는 바로 호감형입니다. 호감형.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롱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원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트레이너입니다. 이 호감형의 특징은요. 일단 첫 번째로 외모가 수려해요.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키가 크거나 체형이 되게 멋있거나 여성으로서 되게 여성스럽고 언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고난 말빨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탑재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탁 나오면서 그냥 날개를 쫙.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 말을 교묘하게 잘 돌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회원님 그 정도는 모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회원님들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말을 돌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운동선수형입니다. 대체적으로 엘리트 체육 출신들이 많아요. 체대 출신도 많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수 출신들이 많고, 이들은 일단 운동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공부하기를 싫어하죠.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긴 한데, 과거에 저도 이제 운동을 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4교시까지만 하고 저희가 집에 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그냥 대놓고 잡니다. 선생님들은 둡니다. 운동을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애들이라는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공부랑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거죠. 그럼 어때요? 책은 아예 볼 일도 없겠죠. 교과서도 안 보는데 체육 관련된 책을 보겠습니까? 이들의 특징은 운동은 곧잘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티칭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본인 운동은 진짜 잘해요. 운동을 되게 예쁘게 하거나 기가 막히게 테크닉적으로 잘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해보면 전달이 안 돼요. 티칭이나 스피치 자체가 안 됩니다. 책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주변에서 선배나 상사 또는 팀장급들이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붙잡아 놓고 교육을 시켜도 전달이 안 돼요.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이들도 믿고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나마 체육 전공자 엘리트 선수들 출신 중에서 뒤늦게나마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하셔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트레이너 축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세일즈형입니다. 이분들은 유입 경로 자체가 일단 타 업종에 있었어요. 정수기나 제품들 있죠. 보험이나 타 업종에서 제품을 팔다가 본인의 건강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PT를 접하다가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온 분들, 트레이너들의 생리 구조를 알고 세일즈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구나, 시작은 세일즈구나 라는 거를 주변에서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죠. 이분들의 특징도 일단 세일즈는 기가 막혀요. 일단 말빨 자체가 진짜 끝납니다. 이 터는 거 보면 저기 언제 쉬면은 저 오빠랑 저 북한산 갈까? 진짜 어마어마해요. 예전에 제가 매니저로 있을 때 트레이너가 하나 있는데 지인이었어요. 그 친구는 세일즈 교육을 따로 받았더라고요. 세일즈 학원도 있고, 그래서 세일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일즈 하는 걸 옆에서 들어봤는데 운동 내용보다도 일단 이 사람과의 친밀감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고 그 유대관계 형성이 상당히 능통해요. 예를 들면 고양을 속이거나 이 사람의 어떤 입고 있는 옷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의 브랜드를 캐치하는 능력도 빠르고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친해지고 5분 안에 고객이 웃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PT를 되게 어렵지 않게 창출을 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아요. 못 가르칩니다. 운동에 대한 지식도 되게 얕고 회원 수준밖에 안 돼요. 운동 잘하는 회원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당 5만원, 6만원, 7만원 내고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자, 네 번째 유형은 허준형입니다. 허준형.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이들은 해부학적이나 또는 생리학적인 그런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중기에 약을 쓰지 않으면 병자가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특징은 운동과 담을 쌓았어요. 배가 나왔거나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일단 몸을 보면 일반인이에요. 유니폼을 입지 않는 센터에서 일을 하면 트레이너인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스카우터를 갖고 있어야 알아볼 수 있을 정도? 하지만 대화를 해보면 어휘 능력이나 단어 선택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을 많이 선택을 하죠. 해부학적 용어도 한글로 하지 않습니다. 라티스머스 돌시, 뉴트럴 스파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문 용어를 남발을 하죠. 이들한테는 일반 회원님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직업이 트레이너예요. 누군가한테 운동을 지도하는데 기본적으로 지 몸 하나도 못 만드는데 무슨 트레이너를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둘 중에 하나만 돼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기계만 겁나 잘 돌아가면 뭐합니까? 소프트웨어가 베이직 도스인데. 둘 다 탑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라도 엉망이면 일단 첫 번째로 탈락이고요. 둘 다 되는데 둘 다 고만고만하면 좋아요. 그 정도만 돼도 좋은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바로 어장관령이에요. 어장관령은 뭐냐?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겠죠? 이런 친구들이 강남 쪽에 제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이렇다고 해서 지역을 얘기했다 그 지역을 무시하는 거냐 욕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강남에서 10년을 있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얘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일단 PT를 끊기 위해서 OT나 세일즈, 샘플 트레이닝을 할 때 거의 심장까지 다 꺼냅니다.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사람이 떠나가면 안 되게 감정적인 호소까지 해요. 우는 친구도 봤어요. 연기하면서 울거나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애를 씁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원들의 다음 행보를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때요? PT가 창출이 되고 바로 돌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5세션 안에 본성이 드러나죠. 뭐 회원들을 좀 귀찮아하기 시작을 하거나, 이성 회원이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거기다가 뭐 외모가 출중한 아름답거나 잘생기고 훈남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그래 생긴 게 근데 이성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한 5세션은 갈걸요? 근데 동성이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돌변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 다음 수업부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잦은 캔슬과 수업을 교체하는 다른 회원들 때문에 이제 또 수업을 바꾸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럼 1순위가 바로 그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장관령 트레이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유형인데, 이 친구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님들은 잘 모르고요. 트레이너들만 알아요. 바로 개비기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안 나가고 버텨요. 능력도 없고 회원도 많이 없어요. 매출도 잘 못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수업 끝나면 핸드폰으로 특정 게임을 하거나 계속 휴대폰만 봐요. 이런 유형들, 직장 상사와의 유대 관계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비기형들은 회원들한테는 크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이런 유형도 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은 PT 시장에 양아치와 사기꾼이 많이 유입된 이유와 환경적인 부분과 이 사기꾼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양아치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습성들과 그리고 이들의 행동, 그리고 말투, 수업할 때 자주 하는 그런 패턴들, 이런 걸 알려드리고 파해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선을 넘으면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고 응수를 해야 되는지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스 호도사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